사실 저도 주니어 디자이너 때 드론 디자인을 했었는데 스케치를 정말 열심히 해갔는데 다음날 이게 스케치 전부냐고 오히려 반문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스케치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해갔는데 피드백이 자꾸 애매하게 돌아와요. 다른 방향도 보자, 아니면 좀 확장해보자, 느낌은 좋은데 비슷한 것들이 많네, 이런 얘기들? 난 분명히 여러 시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나 팀장님은 한 조형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조형을 못 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폭을 못 넓히고 있었구나. 대부분의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피드백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조형 감각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조형을 다양한 방향으로 뻗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피드백이에요. 스케치 100장을 해가도 결국 내 머릿속에선 하나만 반복되는 이유인 거죠.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조형 확장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AI 도구를 활용해서 풀어보고 있어요. 기획 키워드만 넣으면 AI가 직접 다양한 조형 스케치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실루엣과 방향성을 가진 결과물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스케치를 뽑아주는 AI 툴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챗 GPT를 활용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는 이미지 전용 툴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기획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어요. 초반 베리에이션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스타일 오버레이 없이 디자인 기획 중심으로 뽑아줄 수 있어서 더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그림 생성 프롬프트가 아니라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에 핏하게 맞춘 구조화된 프롬프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PDF로 만든 파일이에요. 이 프롬프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려줘 같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게 정리되고 구조화된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러프 핸드 스케치. 이건 러프한 손으로 아이디어를 뻗어낼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예요. 거친 연필선, 빠른 형태 탐색, 그리고 역동적인 구도 표현에 특화되어 있어서 초기 발산용으로 적합합니다. 조형의 에너지나 덩어리의 방향성 같은 감성적 흐름을 잡는 데 유리해요. 두 번째, 리파인드 디자인 스케치. 이 부분은 깔끔한 라인과 정제된 구도를 가진 정돈된 스타일의 스케치입니다. 발표용 시트나 팀 내 공유 시 가독성 있게 조형을 전달할 때 유리해요. 실제 프롬프트 문장의 구성은 총 4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문장은 AI에게 어떤 스타일로 어떤 구도로 스케치를 보여줄지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 프로덕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는 건지 제품명을 써주시거나 제품 카테고리 또는 제품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는 스타일 디스크립션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폼 랭귀지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조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옵션이지만 이 부분이 충실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원하시는 띠에 맞는 스케치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버전과 확장 버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써야 할지 사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매테리얼과 섀도우, 마감 재질과 그림자 표현 방식까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보시고 나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베리에이션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같은 테마로 더 다양한 조형을 요청할 수 있는 확장 문장도 함께 준비했어요. 조형을 다양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 비례를 다르게 보고 싶다면 이 부분, 같은 제품군의 다른 모델처럼 요청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폼 랭귀지나 텍스처 매테리얼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폼 랭귀지의 베이직 부분입니다. 저는 크게 6축으로 나눠서 작업을 해요.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표면 디테일, 세 번째는 덩어리감, 네 번째는 기능 강조, 다섯 번째는 감성과 분위기, 여섯 번째는 시각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말 디테일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도 평소에 쓰는 용어긴 하지만 막상 프롬프트에 넣으려고 하면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해두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폼 랭귀지 확장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율, 에너지, 스케일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율과 덩어리를 조정할 수 있는 용어들, 두 번째는 형태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는 용어들, 세 번째는 스케일 사용감을 조정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매테리얼 앤 텍스처는 말 그대로 재료나 피니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이미 다양하게 제품 디자인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림자 옵션이 있습니다. 그림자 없음, 부드러운 그림자, 극적인 그림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하셔서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단어들을 프롬프트 안에 넣어주시면 원하시는 스케치를 뽑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나온 스케치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챗 GPT로 화면을 전환했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를 넣어두었습니다. 제품명은 하이테크 테이블 램프고요. 제가 원하는 폼 랭귀지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두었고요. 익스텐디드 폼 랭귀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매테리얼 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옵션을 넣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섀도우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는 이런 제가 원하는 폼 랭귀지에 적합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베리에이션을 하고 싶으실 때 제가 아까 팁으로 말씀드렸던 추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세 번째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베리에이션이 됐고요. 한 번 더 해보니 이런 식으로 또 베리에이션이 됐습니다. 같은 ธี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나왔죠? 어떠세요? 생각한 것보다 스케치 퀄리티가 꽤 괜찮죠? 특히 조형 언어를 확장하는 데는 이만한 툴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이미지 툴과는 다르게 제가 원하는 기획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제품 디자이너라면 조형의 폭을 넓히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때 AI를 통해서 확장하는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제가 만든 제품 디자인 맞춤 프롬프트 패키지를 아래 링크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또 유료로 판매하는 내용들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3D 디자이너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다양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